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강사 차수호입니다. 자, 9월 학력평가 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명확하게 선생님이 기준을 잡아 드리려고 캐스트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범위부터 잘 알고 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로 목표 등급이 뭐니? 1등급이니 뭐 3등급이니 거기에 따라 선생님이 준비 방법을 정리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일찍 시작해야 돼요? 몇 주 정도 잡고 해야 돼요? 에 대해서도 학생의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맞춰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갑니다. 먼저 범위는요. 일단 공통수학 1은 처음부터 행렬까지. 사실 행렬이 마지막 단원이니까 그냥 거의 전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수 2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의 대비는 공수 1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9월 모의고사는요. 사실 교육과정이 바뀌고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공수 1의 앞쪽 부분은 사실상 똑같지만 뒤쪽 부분부터 변화가 막 생겼거든요. 그 뒤쪽 부분이 들어가는 모의고사 첫 번째 시험이 이번 9월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모의고사랑 이번 연도 6월 모의고사는 느낌이 비슷한데, 왜냐면 앞쪽에 있는 단어는 거의 똑같으니까. 근데 작년 9월 모의고사랑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년 9월 모의고사를 좀 풀어볼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 한 5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굳이 투자하지 않는 걸 추천. 그러면 좀 더 살펴봤을 때 작년이랑 똑같은 단원이 일단 이번 구모의 범위가 이렇게 4단원인데 이 앞쪽 두 부분이에요. 작년 9월 모의고사랑 똑같은 겹치는 부분이 이거. 이번 연도 말고 작년도에 1학년이었던 학생들까지는 고등수학 상해, 다항식, 고등수학 상해,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가 들어갔어서 여러분 공수 1과 똑같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는 작년 기준으로, 예전 교육과정 기준으로 고등수학 하 2학기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차이를 느낄 만한 첫 번째 단원이 경우의 수부터고요. 근데 행렬은 또 심지어 처음 등장했죠. 이게 사실 완전 옛날에 선생님이 고등학생 때 행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행렬이 교육과정에서 빠져가지고 다시 등장한 거라서 어떻게 출제될지가 예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래도 이전에 행렬, 옛날 교육과정에서의 행렬에서의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싹 다 빠지고 쉬운 것들만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는 처음 등장이지만 부담감을 느끼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범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닥을 잡는 방법. 그럼 작년 기출 풀어볼까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소신발언하면 딱히 안 그래도 될 것 같다. 그럼 뭘 풀어야 될까요? 작년 기출이랑 상관없이 기출문제집.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집을 구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이스토리나 뭐 마더텅 그런 기출문제집 있죠. 그 기출문제집에서 공통수학 1 파트에서 풀이를 좀 쭉 한번 돌아가면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는 이미 경우의 수 파트나 행렬 파트도 모아져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연습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건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저의 목표는 1등급입니다. 그러면 1등급이 목표니,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어려운 문제 맞추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딱 목표를 잡아야겠죠. 일단은 행렬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행렬 킬러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행렬 킬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행렬 파트는 교과서를 잘 풀고 있니?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사실 넘어가도 돼.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 4점 문항에서 실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실수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파트가 특히나 경우의 수죠. 하나 빼먹었어 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풀 때 경우의 수 파트는 특히나 더 내가 좀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으면 그 자주 하는 실수의 패턴을 좀 알아야 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나는 나누기 2를 좀 자주 빼먹어. 그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실전에서 한 번 더 체크하지. 내가 나누기 2를 혹시 빼먹었나?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좀 완성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 파트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니 해도 제일 대표적으로 킬러, 준킬러, 쏟아지는 단원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입니다. 여기서 고난도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죠. 이건 매년 그래왔던 거라서 여러분 때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미 결정된 사실이에요. 근데 특히나 고난도 문항이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첫 번째, 2차 부등식 파트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은 누가 뭐래도 근해분리. 근해분리예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확인해야 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림 그려서 파악해야 되는 거. 그거 위주로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게 작년 고2 3월 모의고사 또 사실 범위가 이 부분이랑 겹치는 게 많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고 30번 문제나 뭐 22번 문제, 21번 문제 같은 그런 고난도 문제 중에서 2차 방정식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4차 방정식은 애초에 생긴 형태 자체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한 번씩은 연습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난도 문제로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단원입니다. 또 복소수랑 음수의 제곱근, 이게 공부를 오히려 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 루트 안에 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런 거, 그런 상태에서의 성질을 끌어와서 2차 방정식, 뭐 3차, 4차 방정식에 콜라보를 시켜요. 그러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 파트도 한 번씩 다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단원에서 다항식 파트에서 굳이 킬러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요? 또 사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바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파트입니다. 여기 파트는요, 따로 기출문제집을 다항식 이 파트를 펼쳐보시면요, 아마 1등급 도전 문제 뭐 이런 문제집마다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파트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말고는 1단원에서는 킬러를 낼 만한 부분이 없다 인데, 뭘로 준비할까요? 하시면 기출문제집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념원리, 공수원책 있죠? 거기서 연습 문제가 있잖아요. 연습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실력업이라고 해서 따로 나중에 모아져 있거든요. 거기 파트 정도의 문제 연습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도 기출문제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알았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공부할까요? 기출문제집에서 제가 일일이 찾으면은 사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선생님 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선생님이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의 경우의 수 문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쉬운지 이런 거 꿀팁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고2, 1학년 아닙니다. 고2 3월 학평변형 더하기 강좌가 있어요. 그 강좌에서 단원별로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경우의 수 파트라 써있는 것만 따로따로 좀 보셔서 PDF 다운받으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들으시면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밑에 있는 이 전체를 다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강좌가 있죠. 고1 6월 학평변형 더하기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도 이미 똑같은 이 파트들이 킬러, 준킬러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평변형 더하기 강좌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변형 문제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고 변형 문제로 한 번 더 풀어보고 다지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목표 등급이 3등급이에요 하면 선생님 근데 저 목표 등급 2등급인데요. 저 어디 갔죠? 목표 등급 2등급인 학생들은 목표 등급 1등급 이라고 얘기했던 방금 그 내용을 똑같이 따라가시면 됩니다. 목표 등급 3등급이면요. 일단 킬러, 준킬러까지는 욕심내기 전에 3점짜리와 쉬운 4점짜리부터 정복을 하셔야죠. 거기에 선생님이 초점을 좀 맞춰봤어요. 가장 먼저 행렬은 엄청 어려운 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쉬운 걸로만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해. 교과서에 나올 만한 수준 있죠. 행렬 문제들은 쭉 한 번씩 풀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공부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목표 등급이 3등급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옛날에 외웠던 공식들 자주 까먹어서 그게 고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됐죠. 인수분해 공식이랑 곱셈 공식 다시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 여기 단원에서 킬러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주 나오는 3점짜리와 쉬운 4점짜리 유형이 있어요. 선생님이 또 정리했죠. 첫 번째, 판별식. 판별식 파트에서 b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다, 작다, 0이다. 요거 기본적으로 잘만 적용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복습하시고요. 또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 공식도 준비가 좀 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정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의 근 찾기. 예를 들어서 2차식 0이 더 커요. 2차식 작아요. 그러면 사이값. 그 다음에 2차식 이 더 커요. 그러면 큰 작작. 요거 판단하는 거 쉬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점검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 그러면 사실 문제가 쉽거든. 절대값이 항상 껴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범위 나누는데 좀 고생을 하긴 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소수.
I 나오는 거 있죠? 그 부분도 진짜 어려운 문제보다는 좀 적당히 쉬운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하셔서 맞추시면 점수를 좀 쏠쏠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선생님 저 근데 만약에 진짜 제가 어려운 문제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제가 손 뻗으면 닿을 만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그나마 할 만한 게 뭘까요? 하면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1단원입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요 파트예요. 요 파트를 개념부터 다시 막 복습해서 막 꼼꼼하게 다시 봐요. 그러면 좋겠지만 시간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요 심화 문제, 요 1단원에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심화 문제는 선생님의 개념원리 강좌에서 공통수학 1 개념원리 책에 그 연습 문제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도 충분할 거거든요. 그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개념원리 공수 1에서 연습 문제 그것만 잘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험 때 한번 도전해보고 맞출만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여기 이 파트가 메인이긴 한데 이 파트에 대한 도움을 선생님이 아주 짧은 강의로 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죠. 이게 공교롭게도 또 고맙게도 고1 6월 합평변형 더하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강좌수 얼마 안 돼요. 한 6강, 7강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PDF 다운받아 보시고 어려운 문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풀만한 문제들 위주로 쭉 풀어보신 다음에 점검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도 오래 안 걸릴 거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좋아요. 대략적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몇 주 정도 잡고 할까요? 9월 모의고사 내신 대비는 그래도 한 4주 많이 잡으면 5주 뭐 이렇게 잡으려나?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정형화가 돼 있는데 모의고사는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까봐 또 정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정리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부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4가지로 디테일하게 나눠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진도, 현재 공부하고 있는 진도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저 공수2는 아주 자신 있고 2학년 과정, 그러니까 대수나 미적분 1 같은 거 선행학습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선행학습하고 있는데가 아니에요. 공수2에 자신이 있는데요. 그러면 너는 일주일 전부터 해도 괜찮아. 일주일 전부터 너무 길게 오랫동안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대수나 미적분 1 공부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해. 게다가 구모 일주일 전부터는 4점 준킬러 공수1에서예요. 여러분 공수1에서 4점 준킬러 위주로만 문제풀이 복습을 하는 거지. 내가 원래 고난도 문제를 좀 풀었었는데 감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복습 겸 감을 되살려보자 의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저 2학년 선행학습 하고 있어요. 대수 미적분은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공수 1, 2가 아주 자신 있는 건 아니에요.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에서 3, 4등급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빈틈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대수나 미적분 1에 여전히 집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해요. 다만 일주일 전부터 너무 욕심내진 말고 3점짜리 문항이랑 그 다음에 4점짜리 중에서 쉬운 거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집 같은 거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 모든 문제에 몇 년도, 몇 월, 몇 번 문제로 출제됐던 건지 출처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서 14, 15, 16, 17, 26, 27, 28 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연습하시면 이게 쉬운 4점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난이도를 적당히 맞춰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공수2 선행을 하고 있어요. 대수나 미적분까지 아직은 안 갔는데요. 저 공수2 하고 있어요. 근데 공수1은 진짜 자신 있어요. 저 진짜 고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은 여름방학 동안 공수2 공부를 하긴 하되 뭐 일주일 전부터 구모 준비해 그러지 말고요. 아예 그냥 조금씩 길게 지금부터 하세요.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공수1 고난도 문제풀이를 병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에 한 6일 정도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5일 정도는 공수2 하되 하루 정도는 공수1 좀 어려운 문제 있죠? 그것들을 좀 푸는 날로 정해놓는 거. 이런 느낌으로 지금부터 바로 쭉 준비를 천천히 조금씩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또 일주일 전에 팍 몰아서 하면요. 또 그 기간 동안 공수2가 또 공백이 생기니까 또 이게 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수2 선행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선생님 저는 공수1도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자, 딱 잘라서 얘기해 줄게. 너에게 중요한 건 9월 모의고사 점수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2학년, 3학년 돼서의 수학 공부 그리고 나중에 수능 점수겠지.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9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아니고 어쨌든 내가 좀 큰 틀을 잡고 공부하는데 9월 모의고사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잡자가 맞아요.
그래서 공부 비율을 일단 공수2랑 공수1이랑 7대 3 정도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수1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났으니까 안 하죠? 그럼 안 돼요. 공수2나 아니면 나중에 대수나 뭐 그 뒤로 넘어가더라도 공수1의 그 부족함이 계속 발목을 잡을 거야. 그거 이번 여름방학 때 끊어야지. 그러니까 공수1도 3 정도에 10시간 공부하면 3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데 욕심내지는 마. 딱 어느 정도만 되냐면 부족한 주요 단원이 있을 거야. 너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특히 부족한 단원이 있을 거야. 그 단원을 어려운 문제 필요 없어요. 개념 복습만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개념 복습을 꾸준히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책 읽으면 돼요? 혼자 책 읽어서 되면 너무 좋겠지만 아마 안 될걸?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 특히나 더더욱 선생님의 개념원리 공수1 단원별로 끊어져 있으니까 듣기가 편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부족한 단원만 골라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개념원리 1이 아니라 공수1으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 정도까지 했으면 아마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잡혔을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여름방학 동안 아주 화이팅 하시고요. 잘 준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